Bienvenidos a Es Tiempo de Servir. Hoy día tenemos una entrevista especial porque contamos con la presencia del señor Jin-Hwan Bae, presidente del Instituto de Capacitación de Funcionarios del Gobierno Local, LOGODI por sus siglas en inglés, de la República de Corea. Él es licenciado en Relaciones Internacionales por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n Corea y cuenta con maestría en Administración Pública por la Escuela Maxwell de Ciudadanía y Asuntos Públicos en Syracuse University, Estados Unidos. Vamos a conversar sobre qué es lo que hace LOGODI y vamos también a conversar sobre algunas experiencias en Corea. ¿Cómo está, señor B? 안녕하십니까? ¿Nos podría explicar en qué consiste LOGODI, qué hace LOGODI, cuál es el trabajo de LOGODI? 예, 한국의 그 공무원 제도는 국가 공무원이 70만, 지방 공무원이 30만에서 100만의 공무원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크게 처음에 공무원으로 진입할 때 그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제도가 1급에서 9급까지 그런 계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정도, 중간 정도 되면 관리자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진입할 때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또 5급으로 진입할 때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 두 가지 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부 같으면 그 18개 부처마다 교육기관이 있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 공무원은 어떻게 되냐면, 광역자치단체, 시도 단위로 17개가 있는데, 그러면 17개 시도마다 교육원이 있고, 방금 소개받은 우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시도에서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은 저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기관 유형, 4가지 교육기관이 전체 공무원 교육을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Y en qué temas los capacitan? 저희 로고디 같으면 그 몇 가지 교육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기 과정, 1년짜리 교육 과정을 6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시도의 국장급, 시도의 과장급, 시도의 계장급, 또 여성 간부 공무원, 또 국제 업무를 하는 글로벌 과정 해서 6개 과정은 1년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과정 말고 3일에서 5일 정도 과정으로 한 40여 개의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 지방 공무원을 위한 과정을 한 9개 과정, 한 4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1년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 말고도 사이버 교육이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을 약 160개 과정에 교육 인원은 연간 한 15만 명까지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uáles serían los reto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actualmente en Corea y cuáles son los retos de ustedes en materias de capacitación? ¿Qué es lo nuevo que se viene? ¿Qué es lo más importante, digamos, en este mundo globalizado? 저희들이 지금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성장의 늪에 들어가서 일자리가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저성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그런 국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골에 농촌 지역의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의 변화,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저성장 문제, 저출산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문제,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를 어떻게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교육 과정을 설계할 것인지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4가지 유형의 대한민국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의 어떤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Y eso nos lleva al tema de la tecnología en la administración pública. Uno de los temores principales en la actividad privada es el reemplazo de las personas, los robots por a las personas. Eso mismo va a suceder en la administración pública. Ustedes que además tienen un avance tecnológico importante, va a pasar el que en la administración pública, en las entidades públicas, esté la tecnología reemplazando a las personas? 소위 말하는 ICT, 정보과학기술이 발전되고 특히 한국 같으면 ICT 강국인데요. 이런 ICT 기술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실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전자정부라고 명명되고 있는데요. ICT 기술,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서류를 발급받는다거나 민원 신청을 할 때 시청을 가고 군청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집에 컴퓨터에 앉아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까 국민들 입장이었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나 하면 행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보가 모이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부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 민원인하고 공무원이 서로 만남으로써 어떤 부패의 소지가 있었는데 전자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까 그런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 민간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정부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직업의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민간이 하는 비즈니스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서울이 이쪽 리마처럼 가장 혼잡한 도시인데요. 버스 노선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사용량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가장 붐비는 시간, 가장 붐비는 노선을 파악을 해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업무에도 적용하고 그 정보를 그 민간 버스 회사에서 전달을 해서 그 회사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버스를 배차하고 또 그 버스 운전사들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겐 또 편익을 주고 민간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Ese es un excelente ejemplo para este país y para nuestras ciudades, porque tenemos como usted lo habrá comprobado, tenemos un problema importante del tránsito. De repente nos podría también dar otro ejemplo de utilización de la Big Data o alguna innovación que han hecho recientemente en alguna de las ciudades de Corea para efectos de entender hasta qué punto necesitamos la tecnología, pero también el análisis para poder hacer cambios importantes en nuestro país. 어쨌든 대한민국은 가장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어떤 지역을 가든지 쉽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반 투자를 대한민국은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버스 노선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뭐 심야에 또 늦게 집으로 귀가할 때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여성들이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안심 귀가 앱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들만을 위한
그 공공 부문의 앱을 개발해서 여성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앱을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면 치안기관, 경찰 같은 기관에서 그 신호를 금방 체크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전화를 해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안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위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있어서 정보과학 기술과 GPS 기술을 결합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를 국가 지점번호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전체 지형을 보통은 뭐 도로가 있다거나 집이 있으면 정확한 주소가 나오는데 산을 간다거나 계곡을 가면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소방 관련 기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점번호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10m, 세로로 10m의 일정한 위치 정보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다거나 집이 없는 그러한 지형에서도 정확한 좌표 지점이 나오면 만약 산을 등반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119에다가 전화를 하면 소방관서 컴퓨터에 정확한 지점번호가 뜹니다. 내가 어느 산에 중턱에 와 있다. 어느 계곡에 뭐 큰 바위 옆에 있다. 그런 부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10m, 가로 10m, 세로 10m의 정확한 정보가 뜨기 때문에 가장 빠른 헬기, 가장 빠른 소방서에서 그 신고를 하자마자 와서 그 주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앱 제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Ha tocado dos aspectos importantes para nosotros, transporte y seguridad. De repente es difícil que me pueda contestar lo que le voy a preguntar ahora, pero de repente podría darnos sus primeras impresiones. Sabemos que ha estado en Cusco hace, digamos, 2 días, ha conocido poco Lima, pero ¿cuál es la primera impresión que tiene de parte de nosotros, de los peruanos, del Perú? Digamos, ¿en qué cosas cree que podríamos invertir más nosotros? ¿Y qué consejos nos da para efectos de, por ejemplo, la labor que estamos haciendo en la Escuela Nacional de Administración Pública? 질문이 여러 가지였는데 첫 번째 첫인상 이제 리마에 왔을 때 상당히 그 서울과 유사한 아주 혼잡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 수도이긴 한데 3천만 인구 중에 1,000만 정도가 리마에 산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도 대표적으로 수도권이 집중된 지역인데 오히려 더 집중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무슨 교통 문제, 공해 문제 같은 데서 상당히 그 페루 정부의 고민이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이 쿠스코인데요. 쿠스코시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도 유사한 도시가 있습니다. 경주라고 해서 과거 뭐 한 1000년 정도 대한민국의 캐피탈이었던 그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전통 가옥 같은 것이 많이가 유지가 되어 있는데 경주는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쿠스코를 가보고는 훨씬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 약 45만 명 정도니까 그 대한민국의 경주보다 3배나 큰 도시이고 또 소위 말하는 잉카 문명의 어떤 그 전통이 한국보다도 더 잘 보존되어 있어서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그런 관광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알고 왔는데 와서 보고는 더 놀랄 정도로 그 잉카 제국의 문명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쿠스코 주정부 또 쿠스코시의 시정부의 공무원들 또 여기에 또 이쪽 세르비아에 와서 많은 국가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받은 인상은 뭔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그런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잠깐 한국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960년대는 뭐 소위 말해서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에서 불과 한 50년 동안의 압축 성장 기간 동안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 13위 정도의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뭐 국민들이 근면하다, 국민들의 교육 열기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공무원들의 열정, 우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그 한국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그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오게 하고 선발을 하고 또 이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 또 서비스 정신 또 봉사한다는 공직 가치를 공무원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을 상당히 정부에서 중요시했고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Bueno, es una recomendación sumamente importante para nosotros porque creemos en que los servidores públicos tengan que ser capacitados y que además puedan rendir lo mejor para el país. Yo le agradezco mucho su presencia en estos días en el Perú y haber podido concedernos esta entrevista, señor B. Y estaremos obviamente trabajando mucho más cercanos con ustedes de ahora en adelante. El señor B nos ha referido hoy día la importancia y la llave del éxito que es la capacitación y la formación de nosotros, servidores públicos. Por eso seguiremos con Es Tiempo de Servir en los próximos días. Gracias por estar con nosotros.